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9년 동안 잡초만 무성하던 버려진 밭,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하루를 버티던 한 과부, 그리고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나타난 정체 모를 떠돌이 사내 한 사람.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는 힘은 항상 큰 소리치는 이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버려진 땅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과 그 기적을 만들고 호련히 사라진 신비한 머슴 같은 남자의 사연입니다. 이제 조용히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경남의 작은 농촌 마을 끝자락. 바람 한 줄기만 스쳐도 먼지가 이는 오래된 흙길 옆에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작은 농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과부 지연, 그리고 이제 막 6살이 된 딸 소연. 남편은 3년 전 공장에서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지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물을 대고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은 뒤 마을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며 그렇게 겨우겨우 삶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 옆으로 붙어 있는 500평짜리 버려진 밭. 원래는 지연의 시부모님이 정성 들이던 땅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부터 그 밭은 9년째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밭 바로 위쪽 땅의 주인이 이 마을에서 악명 높은 박만호, 일명 물길 깡패라 불리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 그 밭에 손만 대보이소. 내 밭 물줄기라도 막히면 그땐 당신 책임지는 거다. 알겠소? 윽박지르는 그의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조차 피하게 만들 정도였지요. 지연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답을 하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 게 뻔하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리곤 했습니다. 지연 씨, 그 밭은 그냥 버리이소. 만호랑 엮이면 골치만 아프다니까. 하지만 지연에게 그 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살려보려 했던 곳, 그리고 언젠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일한 재산이었으니까요. 지연은 밭둑 앞에서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바람만이 그녀의 말에 대답하듯 가만히 밭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고 돌아오던 저녁. 해가 산등선 너머로 넘어가고 마을 회관 앞 가로등에 노란 불빛이 들어오려던 그때였습니다. 지연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낡은 배낭 하나를 든 사내를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아무 무늬도 없는 고무장화, 잔뜩 그을린 얼굴에 묘하게 깊은 눈빛이 어른거리는 남자였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머슴살이 할 곳, 일자리 같은 거 구하는 집이 있을까요? 지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 머슴이요? 요즘 세상에 듣기 힘든 단어였으니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몸으로 하는 일, 농사일이면 뭐든 합니다. 잠잘 곳이랑 밥 한 끼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왠지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정자에 앉아있던 동네 어르신 둘이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런 떠돌이 데리면 큰일 나. 박만호 그 인간 또 시비 붙는다 아이가. 지연은 머뭇거리며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사이로 보이는 굳은 살, 그리고 말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한 번쯤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른 데 더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집은 좀 좁은데 일손은 필요하긴 해요.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신 밥은 형편껏 드릴 테니 그걸로 불평 없으셔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남자는 깊고 조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연은 그제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수연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낡은 창고를 치워 수연이 머물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딸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우리 집에 살아? 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번 봄은 조금 덜 외로울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지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이 될 줄은. 수연이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지연은 혹시나 낯선 사람이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돼 잠을 설핏설핏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문을 여는 순간 지연은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외양간 앞엔 소먹일 풀단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닭장 주변엔 털 한 가닥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했고 부엌 뒤편 장작더미는 누군가가 칼로 잰 듯 일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 이걸 다 언제? 그때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은 바질하기 전에 해두는 게 좋습니다. 소죽도 끓여놨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깊게 파인 굳은 살이 빽빽했고 이른 새벽부터 일한 사람만이 갖는 독특한 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는 이미 빗자루질까지 마친 흔적이 있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농사일 오래 하셨어요? 수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며 사람들 밭을 좀 봐주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우며 살았습니다. 딸 소연이 졸린 눈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손 할아버지 같아. 근데 무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지연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지연의 버려진 500평 밭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없이 밭둑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급히 따라가며 말렸습니다. 거긴 건드리면 안 돼요. 박만호 씨가 바로 윗밭인데 정말 큰일 나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었습니다. 뭘요? 수연은 손끝으로 바싹 말라버린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밭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저 물길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9년 동안 그 밭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만 제대로 흐르면 이 밭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을 누군가 살며시 건드려준 것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첫 번째 반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이 사람 진짜 누구지? 눈앞의 남자는 떠돌이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농사꾼들의 마음을 읽어온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오후. 수연은 조용히 삽과 곡괭이를 챙기더니 지연의 버려진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급히 뒤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수연 씨, 그 밭 건드리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은 막혀있던 물길을 찾아내 흙을 파고 말라붙은 통로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뭉쳐있던 흙이 삽끝에 부서지며 떨어지자 위쪽 윗밭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스르륵 하고 밭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야, 니 뭐하노? 그야말로 천둥 같은 고함이 논둑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럭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박만호가 뛰어내렸습니다. 덩치만 보면 성인 남자 2명은 거뜬히 밀어낼 것 같은 넓은 어깨, 손가락마저 굵은 뼘, 평소 화가 조금만 나도 동네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위협적인 남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둑 너머에서 숨조차 죽이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또 시작이다. 이번엔 누구랑 싸우노? 지연씨 어떡해. 박만호는 논둑을 발로 차며 수연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누가 물길 트라 했노? 누가 그랬냐고. 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다급히 나섰습니다. 만호씨, 오해예요. 수연씨가 그냥 밭 좀 보려고. 조용히 하이소. 지금 상황이 장난 같습니까? 박만호의 고함에 지연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문득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삽을 내려놓고 박만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만호는 그 눈빛에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오른 듯 입술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온 남잔지 모르겠는데 이 밭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걸 내 입으로 몇 번이나 말했노? 수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은 흐르라고 있는 겁니다. 막히면 썩습니다. 그래서 흘려주는 겁니다. 뭐? 지금 나 가르치나? 박만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은 두 팔을 벌려 두 사람 사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만호씨 제발요. 여기서 이러면 또 일이 커져요. 그러나 박만호는 지연의 손을 툭 쳐내며 거의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지연씨도 알아두이소. 이 남자랑 같이 지내면 당신 집까지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말에 주변에서 숨죽이던 주민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또 협박이다.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런다노. 말 그대로 갈등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겁에 질려 수연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우리 그냥 놔두고 가자고요. 하지만 수연은 지연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아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못된 길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밭은 누구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두려움 때문에 죽어 있어야 하는 땅도 아닙니다. 박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 죽고 싶은 기분인가 보네. 그 말은 곧 벌어질 충돌을 예고하는 폭풍 전의 정막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논둑 너머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모두 느꼈습니다. 이제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그날 밤 마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농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집 앞마당에서만 희미하게 스탠드 불빛이 새고 있었죠. 지연은 다 식어버린 차를 바라보며 손끝을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지연은 속삭이듯 말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지연은 그제야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맞서야 했던 일이었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이미 부서질 만큼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바람이 흙냄새를 몰고 오던 시간. 지연의 집 외양간에서 갑작스러운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과 수연이 뛰어나가 보니 소우리 마구간의 문짝이 밖으로 심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쇠못도 뽑혀 있었고 문틀 한쪽은 발로 거칠게 차버린 흔적이 뚜렷했죠. 소는 겁먹은 듯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은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이 일이 마을로 퍼지는 속도였습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나온 몇몇 주민들이 벌써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네 소 외양간 부서졌다 카더라. 혹시 지연 씨가 돈 때문에 그랬다 카던데. 저 떠돌이 남자도 수상하대. 어디서 굴러들어온지 모르잖아. 사실이 아닌 말들이 어른들 입에서 아이들 귀로, 그 아이들 입에서 다시 어른들 귀로 순식간에 증폭돼 돌아왔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지연을 찾아와 대놓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보험 노리고 그런 건 아니지?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요즘 세상에 뭐가 무섭노? 수연인가 뭔가 그 사람이랑 같이 꾸민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지연은 땅이 꺼져라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의심한 뒤였습니다. 두 번째 타격 며칠 뒤, 지연이 일하던 간이 공장에서 불길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 씨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나오이소. 네. 만호 씨한테 전화가 왔어. 지연 씨랑 엮이면 우리 공장도 곤란하다 카더라. 지연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 일 잘못한 거 없어요. 왜? 안다니까. 우리도 억수로 미안한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사람들 말도 좋게 안 나오고. 전화는 냉정하게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쥔 손이 바로 축 늘어지고 지붕 아래 어둠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 듯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타격 당신들, 마을 나가라, 그리고 그날 저녁. 박만호가 자기 패거리 셋을 데리고 지연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마을이 조용해야 농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밥 문제로 작년부터 말이 많았고 이 사내 때문에 또 시끄럽고 여기 사람들 다 불편하다 카더라.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잘못 모르겠으면 그냥 나가이소. 딸 데리고. 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제야 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박만호가 씩 웃었습니다. 너는 입 다물래이. 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삐었다 아이가. 그리고는 갑자기 수연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바위처럼. 그 순간 박만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곧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제? 이 마을에서 니들 같은 사람 하나쯤 나가게 하는 건 손가락 튕기는 일이다. 그 말에 지연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박만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거리들과 함께 논뚝길을 따라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남겨진 건 지연의 흐느끼는 숨소리와 수연의 굳게 질끈 담은 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그렇게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삶도 명예도 일자리도 관계도 모두 잃은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아도 떠올려도 박만호의 말들이 머릿속을 찢어놓듯 스쳐갔습니다. 나가라. 내들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다. 지연 씨 밭은 건들지 마라.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데 새벽 4시. 밖에서 작은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지연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헤드랜턴을 머리에 쓴 채 마을 공용물길을 따라 고랑을 정비하는 수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삽은 밤물에 젖은 흙을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물길이 뒤틀렸다죠. 만호 씨 윗밭도 마을 사람들 밭도 이대로 두면 다 썩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명을 쓰고 협박을 받고 일자리를 잃어도 이 남자는 자신을 해친 사람들 밭까지 고쳐주고 있었죠. 이 사람 왜 이럴까? 지연의 목구멍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 흘러나와 땅에 펄럭 떨어졌습니다.
지연이 집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군복 차림의 수현, 그리고 그의 옆에 환하게 웃는 건장한 남자 한 명. 지연은 그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박만호 씨 형입니까?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호 이 녀석은 겉으론 거칠어도 속은 아직 애다. 부탁한다. 지연은 충격에 휩싸여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 만호 씨 형을 어떻게? 수연은 잠시 삽질을 멈췄습니다. 빛바랜 사진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형님은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은 늘 말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불안한 아이였다. 감정이 격하면 아무것도 못 본다. 누군가 곁에서 잡아줘야 한다. 지연은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마을까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부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는 사진 뒷면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만호를 부탁한다.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수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탁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이 주인처럼 나서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부르죠. 그래서 욕을 먹어도 누명을 써도 그냥 조용히 하셨던 겁니까? 수연은 흙 묻은 장갑을 벗어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시기는 마주해야 합니다. 만호 씨도 나도. 지연의 눈시울이 뜨겁게 물들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곁에서 물기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9년 동안 버려진 밭을 단번에 생명력 있게 살려내던 그 눈빛,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폭력적인 만호마저 피하게 만들던 묘한 힘과 깊이. 그건 단순한 떠돌이 일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흙을 일구고 밭을 살리고 한 사람을 지켜내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연 씨 당신은 도대체. 수연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지연의 가슴 깊은 곳에 희망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눈물처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제 곧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 며칠 뒤, 밤새 쏟아진 폭우가 마을 물길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벽이었습니다. 지연은 불길한 기운에 잠을 설치다 밖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 살려. 만호 씨 논 무너진다. 논두렁 아래에서 손전등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뛰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호 씨가 혼자 새벽에 둑 손보다가 물이 역류하면서 휩쓸려 갓비었다 하더라. 지연은 숨을 멈춰버린 듯 멍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물살을 헤치며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홍수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흙탕물이 발목을 덮고 기세 좋은 물줄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수연은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처럼 한 손으로 버티며 다시 쓸려 내려가는 만호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만호 씨, 손 내밀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만호는 산소를 찾듯 팔을 뻗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손목을 꽉 붙잡아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강한 물살을 거스르며 두 사람은 바닥을 기어서 겨우 둑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살았다. 진흙투성이가 된 만호는 겨우 숨을 고르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얼굴에 흘러내리는 진흙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호야. 그 단 한마디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보통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부르는 애정과 절제가 담긴 말투였습니다. 만호는 멍한 얼굴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누구고 왜 내 이름을 이렇게 해? 수연은 조용히 젖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만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새벽빛이 비치는 가운데 사진 속 얼굴이 드러나자 만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형님.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뭐라고? 저 사진 진짜 만호 형 아이가? 형이 사고 나기 전 사진 맞다더라. 만호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님 사진을 네가 왜 들고 있노?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 부탁으로 남긴 사람이라서 그렇다. 너를 지켜달라 했다. 그 말은 벼락처럼 논뚝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숨도 쉬지 못한 채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터져나오듯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형님 내 옆에 있어달란 소리 한 번도. 그분은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했어. 내가 자길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라셨다. 수연은 사진을 조심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한 가지를 두고 갔다. 뭔데? 수연은 만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진짜로 사랑했다는 사실. 그 말에 만호의 눈물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흙탕물 속에서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잠시 뒤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낮게 울렸습니다. 만호야. 이제 그만해라.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겁주는 것도, 네 마음에 흘러가던 물길 막는 것도. 만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길은 막으면 썩는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마을 사람들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맞다. 이제 좀 정신 차리이소. 우리는 네 밭 지켜주려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동네 사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살았다고. 박만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을 지나가는 바람이 마치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듯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마을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앞의 수연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떠돌이 머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이 마을로 온 누군가의 유언이었다. 홍수가 지나간 뒤에 마을은 비로 씻긴 듯 고요했습니다. 물길은 제자리를 찾아갔고 무너진 둑은 다시 보수되고 있었지요. 며칠 동안 박만호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은 채 지연의 밭 앞에만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찾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보지 못했던 장면이 밭둑 한편에서 펼쳐졌습니다. 만호가 수연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짓들 미안했다. 수연은 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울컥 치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니한테 그렇게까지 부탁하고 간지도 몰랐고 내가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도 몰랐다. 수연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말없이 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마음을 보여준 적 없는 남자의 가장 나약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비극의 조짐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새벽 강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마을의 주 배수로를 완전히 막아버릴 정도로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큰일 났다. 메인 물길이 막혀서 온 논이 잠긴다. 이러다 이듬해 농사는 다 망한다 아이가.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무너진 둑을 임시로 쌓아둔 것이 밤새 쏟아진 물에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었죠. 물을 잡지 못하면 지연의 500평 밭은 물론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는 상황. 주민들은 우왕좌왕하며 막기 시작했지만
폭우로 흙은 진흙이 되었고 흐르는 물의 힘은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수연이 뛰어왔습니다. 수연 씨, 위험해요. 지연이 붙잡았지만 수연은 조용히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 물길 제가 막겠습니다. 안 돼요. 그 물살에 휩쓸리면. 수연은 그녀를 향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전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 도망간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야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선택 수연은 양동이와 삽을 들고 거센 물살이 부딪히는 중심부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발목을 치고 무릎을 넘고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 손으로 흙을 퍼나르며 막힌 물길을 만들고 빗물이 빠져나갈 통로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다쳐보는 거 아냐? 누가 저 사내를 좀 말려라. 하지만 아무도 그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어떤 결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살은 더 거세졌습니다. 지연은 비를 맞은 채 수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수연은 그녀를 바라보고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님, 이 밭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 그리고 마지막 삽질을 깊게 내리꽂는 순간 한동안 막혀있던 메인 물길이 꽝 하고 열렸습니다. 순간 물살이 방향을 바꾸며 마을 아래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줄기가 제 길을 찾은 것처럼 주민들이 외쳤습니다. 살았다. 물 빠진다. 논이 산다. 살아난다. 지연은 입을 가리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그 광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허둥지둥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이제 이 땅은. 그는 흐르는 물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말은 삶 전체를 바쳐 한 가지 약속을 지킨 사람의 조용한 종지부 같았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비와 함께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던지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폭우가 멎은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믿기 힘들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어제의 소란과 절망이 한밤에 씻겨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죠. 논둑 곳곳에선 물이 제자리를 찾아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간신히 버티던 논들은 햇볕 아래 한숨을 돌리는 것처럼 윤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엔 아직 조마조마한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괜찮을까? 그녀는 서둘러 수연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집 앞 작은 평상에 조용히 앉아 기억 속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햇볕을 맞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울컥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수연은 그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그 사이로 박만호가 걸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진흙이 말라붙은 발자국이 그가 얼마나 밤새 마음고생했는지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만호는 수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게 숙이며 땅에 손이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죄송하다 말한 적 없던 남자가 머슴 같은 떠돌이에게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으니 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니한테 부탁했다는 말 믿기 싫었는데 어제 보고 알았다. 니는 진짜 형님이 믿던 사람이더라.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만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만호야. 내 형님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만호는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근데 나는 형님이 바라던 사람은커녕 누구보다 못난 짓을 하고 살았다. 그 순간 지연도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연이 만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용히 흙 냄새와 눈물 냄새가 뒤섞인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이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법입니다. 너도 내 물길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만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아니 형님 친구 아니다. 형님 같은 사람한테 내가 다시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슬며시 지연을 불렀습니다. 마님. 지연이 다가가자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믿어주셔서. 지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이 마을도 이 밭도.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밭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도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고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엔 자연스럽게 하나의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지연의 밭둑을 정리해줬고, 누군가는 맡은 논의 물길을 손 봐주었고, 또 누군가는 수연에게 따뜻한 맥주 한 캔을 건넸습니다. 그저 서로를 밀치고 피하던 사람들이 서로 손을 내밀기 시작한 모습. 그건 분명 이 마을에 가족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이 마을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는 감사와 슬픔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마을의 풍경은 놀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잘못 흘러 넘치던 물길들은 이제 마을의 작은 개울과 논두렁을 고르게 적셨고, 죽어가던 땅들은 천천히 숨을 되찾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서로 의심하고 등 돌리고 때론 시기하던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의 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면 말없이 들어주고 누군가의 논이 물이 부족하면 밤중에도 달려가 물길을 손봤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따뜻해진 적이 있었나? 누군가가 중얼거리자 다른 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머슴 같은 사내 덕분이제. 하지만 정작 그 산에 수연은 없었습니다. 어느 새벽 지연이 구들장을 덮어놓으며 방문을 열었을 때 수연의 방엔 접힌 이불 하나와 깨끗하게 정리된 바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낡은 종이 한 장. 마님, 이제 전 떠날 시간입니다. 밭은 살아났고 마음도 제 길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정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지연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치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눈물 맺힌 지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낮게 그러나 깊은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떠돌이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그 사람은 우리 마을을 살리고 간 사람 아이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지. 지연의 500평 밭은 그해 가을, 9년 동안 보지 못했던 풍년을 맞았습니다. 푸른 이삭이 바람 따라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의 마음이 살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지연은 가끔 밭둑에 서서 조용히 흙을 만지며 말하곤 했습니다. 흙은 누군가 정성을 주면 다시 살아난다더니 정말이었구나. 이야기 메시지 진짜 힘이란 큰 소리치며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손 내밀고 막힌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은 항상 거창한 말이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한 사람의 물길을 바로잡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작은 물길을 만들 것입니다.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